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되 일단 계획을 세웠거든 꿋꿋이 나가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는 여기에서 계획보다는 일단 행동을 해야 된다.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획보다는 항상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호갱노노의 최근 1개월 실거래 평균값을 아파트 랩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GTX-A 역세권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정중앙역 쪽의 역세권 아파트인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7억 4천. 그리고 킨텍스가 11억 9천. 최근에 킨텍스는 지금 13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대곡역 두산이브가 8억 1천. 연신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10억 5천.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17억 6천. 삼성 내면 1단지 삼성역 근처 22억 5천. 수서역에 있는 3획 아파트가 18억 4천. 성남의 붙들마을 8단지가 21억 4천. 구성에 있는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가 12억. 동탄역 롯데캐슬이 15억 5천. 그 다음에 지제역의 더사 센트럴시티가 7억 7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까지 연신내 대구 킨텍스 운정중앙 여기는 그렇게까지 시세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올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 주요 지역과 강남, 그 다음에 잠실이 뜨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면 운정중앙이든 킨텍스든 대곡이든 연신내역, 특히 역세권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수서역으로 바로 한 번에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다시금 재평가 될 거라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25년 분양 예정 서울 주요 단지를 여기 지금 아파트 랩에서 살펴드렸는데요. 다서초하고 송파, 용산에 특히 또 용산의 아세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지 또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는 빠졌는데 대조 1구역 아마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일반 분양이 나온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을 갖다가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할 주제인데요. 오늘 고향 창릉 3기 신도시 어제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했던 청약 접수가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보다 너무 73%밖에 말 그대로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가 1,401명이었는데 본청약 신청 건수가 1,028명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이 본청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어제 정말 오후 저녁 시간 내내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전시관을 갔는데 평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또 아니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도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계약금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입주할 때까지 이런 자금 조달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또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나는 5구를 갖다 선청약 당첨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5구로 들어가서 살기에는 이런 시간적인 거라든지 차라리 74나 84로 그냥 이 금액이면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전환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스마일에게 최근에 이 청약 상담 관련해가지고 정말 하루에도 5통, 평균 전화 5통, 문자, 카톡, 그리고 이제 대면 상담까지 요청을 했지만 저는 이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본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지금 상담을 좀 피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말 제 예상과 정반대로 저는 최소한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90%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3%밖에 하질 않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제 방송 보시고 좀 마음을 되잡고 이제 본청약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제 방송을 보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사전청약 포기하셨던 분들 때문에 이 창릉의 신도시 천마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마곡, 그 다음에 수색 등산 이쪽의 세입자분들이 아마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지혜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본청약 1억 올랐어도 73% 신청했다. 일단 본청약 추정 분양가보다 6,500만 원에서 1억 원 상승했고요. 사전청약 1,401가구 중에 1,028가구가 본청약 진행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고 GTX A입니다. A, 뭐 BC가 아니라 GTX A 이미 개통해서 다니고 있고 1단계, 2단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뭐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 3기에는 아마 증차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6분에서 7분 사이에 아마 운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신내역이든 서울역이든 그리고 이제 운정중앙역이든 킨텍스역이든 대곡역이든 제가 직접 다 가서 환승까지 다 해보니까 이 GTX A는 정말 신세계고 교통혁명이다. 그런데 내가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GTX A역을 갖다 도보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호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인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3년을 기다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분도 계실 거고 더 좋은 집으로 가셨던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정말 적은 숫자가 지금 본청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일반 특별 분양이 이제 764가구가 공급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보면 이제 이 취소되는 이 사전청약 취소 물량이 특별 공급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공급으로 배정을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A4는 이제 일반 공급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만 S5하고 S6 블럭에서 통장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 거주자가 아닌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의 통장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특별히 감스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통장이 점수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번에 청약을 갖다가 뭐 안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양일간에 일반 공급 청약이 있으니까 일단 세대수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청약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도려울 마을에서 이제 영두동 쪽에 이제 삼송과 이제 여기 북한산이 정말 이렇게 병풍처럼 보입니다. 이쪽에 제가 이제 앵봉산으로 해서 봉산으로 갔던 이 길이고요. 둘레길인데 이 아래쪽이 이제 창릉 천마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창릉천도 흐르고 북한산까지 흘러가고 있고 한강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스타필드 고향, 이케아 고향, 그다음에 은평 성모병원. 그 더 나가서 용산역까지, 아니 서울역까지 이제 GTX A 창릉역, 창릉 천마을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10분, 그리고 삼성역까지 15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스마일이 삼송에서 향동을 가더라도 차로 20분 걸리고요. 수색 등산을 가더라도 25분, 30분 걸리거든요. 도려울 마을을 차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차가 막히다 보니까 빨라야 15분, 정말 조금 늦으면 20분 걸리는데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인지도가 없고 저희가 제 이야기를 갖다 못 믿으실 것 같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사전청약 포기하셨던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포기를 하셨겠지만 분명한 거는 3년 후에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청약 시점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18% 오르면서 이때 당시에 사전청약 중에 55%만 본청약 접수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45%가 포기를 했는데, 이번 창릉은 그나마
73%니까 27%만 포기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선방했다라고 지금 박지혜 기자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일반 공급을 갖다 노리셨던 고양시의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청약에 도전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 소형 평수에서 부평으로 공급된 고양 창릉의 경우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으며, 특히 74 타입 같은 경우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점이 비교적 높은 접수율을 이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무주택자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3년 후에 내가 자금을 갖다 마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동일하게 지금 보금자리 주택, 원흥의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 2억 중후반에서 분양을 했었을 때도 그때도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을 때 2배 이상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곳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3년 후에 이 아파트 공급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이 아파트 신축 분양가는 가장 싸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만약에 신축을 갖다가 기다리기가 좀 뭐하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창릉천 벨트, 삼성 벨트,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화정 행신, 원당까지도 내가 내 자금 여러 개 맞춰가지고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다행스럽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시고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볼댓고향에서 이제 성신 멤버님 요요님께서 이걸 청약 접수 결과를 게시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많이 포기했다, 댓글이 정말 많이, 여기가 많이 접수했다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서울 핵심 지역에서도 포기 20% 이상 나오고요. 사전 청약 없이 본청약만 해도 좋은 지역인데도 예비 많이 뒀는데 단순히 동호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동호수 좋은 것도 포기한다. 근데 그만큼 포기, 불이익 없는 사정은 없다. 이 정도면 대박 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이거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각자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S6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랑 합쳐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고, 또 S5블럭 같은 경우에도 51 타입이 생각보다 많이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59 타입,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S5블럭의 74 타입도 생각보다 많이 접수를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84 타입은 그나마 접수를 많이 했는데, 74 타입에 이제 좀 커트라인이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부터 이제 신혼 특별 공급이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 공급에만 이 물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눈치 작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아마 20날보다는 마지막 날 21일 날 일반 공급 청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청약을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접수 결과가 물론 어떤 분 입장에서는 많이 접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접수 안 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오히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창릉의 청약 경쟁률은 더 뜨거울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제 예상대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이 많이 하진 않았지만 창릉 천마을의 입지는 황금 입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만 손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틀백님하고 2025년 부동산 전망을 갖다가 상저하고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랬는데 리틀백님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 전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리틀백님 이야기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저로 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부동산 분위기 정말 안 좋았죠. 1월 달에 제가 이제 리틀뱅님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 28분부터 들어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어제 들어봤거든요. 28분부터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리틀뱅님이 하셨는지 다시 들어봤는데 정말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고요. 혹시라도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더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때 당시에 GTX A 계통 관련해다가 이야기를 제가 나누다가 이제 25년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리틀뱅님께서 이렇게 상저하고를 전망하지만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반대로 입장을 바꾸시는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부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늘 거래가 살아나곤 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라든지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좀 끊어주게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래가 쉬어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 3월에서 5월 정도가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월부터 지금 강남과 그다음에 잠실, 그다음에 용산, 마포, 서대문 이쪽으로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또 남양주 다산에 대표님에게 통화를 하면서 또 여쭤봤더니 실제로 지금 다산 신도시의 급매물들이 정말 빨리빨리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위기가 정말 고양시까지 넘어올 것 같다. 빨리 넘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서대문 은평으로도 지금 넘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리틀뱅님께서도 그런 시황을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늘 지나고 나면 3월이 되기 전에 그때가 기회였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사람들이 지금 행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난 가격을 봤기 때문에 그때 살 걸 껄껄껄 이러거든요. 제발 껄껄껄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이번에 사전청약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사전청약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청약에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하셔야 되는 거고, 동호수가 지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동호수도 발표되고 난 다음에 또 포기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청약에는 무조건 도전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이 상승을 말한다고 하면 다시 거꾸로 시장의 하락 요인을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리틀뱅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저에게 댓글에 이제 사전청약 접수 결과가 생각보다 적어서 감사스마일이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제 예상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신도시의 첫마을의 입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가 막힌 곳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아파트 랩에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GTX-A 삼성역을 갖다 가는 그 시점에 삼성역의 아파트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30억, 40억 돼 있는데 운정중앙역에 있는 아파트가 7억에 머물러 있고 킨텍스가 12억에 머물러 있고 대곡이 두산 이브가 8억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연신내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10억 5천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빨리 그 생각을 지우시라는 말씀 드리고, GTX-A 창릉역에 들어오는 창릉 신도시의 첫마을 GTX-A 창릉역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꽉 잡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